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삼성서울병원의 최병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남자도 유방암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제가 질문들을 모아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좀 질문 드릴게 유방암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방암이 최근에 국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현황이 어떤가요? 한국유방암학회에서 제작한 유방암 백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이후로는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여성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증가 추세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연간 약 2만 6천여 명 정도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게 아마 발병이 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좀 발병률이 높은 연령대가 있을까요? 호발 연령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양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이 점점 더 증가해서 70대에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그와는 좀 다르게 40대 후반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연령대도 조금 낮고 또 발생 증가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또 유방암이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방암의 원인이 한 가지로 규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주요한 원인으로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증가, 그리고 음주라든가 고지방식이의 증가, 그리고 환경 오염에 따른 발암물질의 노출 증가 등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최근에 일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저출산과 또 미혼 여성이 많아지는 부분, 그리고 수유하는 여성의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발병 빈도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국가 암 검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단이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텐데 제가 듣기로는 불편감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심한 경우엔 출혈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 없는 단단한 종괴가 촉지돼서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유방의 통증을 느끼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유방암을 걱정해서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지만 실제로 유방의 통증은 유방암의 직접적인 의심 증상은 아니고요. 통증 없이 매우 단단하게 촉지되는 종괴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방에 유두가 갑자기 함몰이 된다든가 피부가 함몰이 된다든가 또는 유두에 혈성 분비물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드물게 유두나 유륜을 포함하는 난치성, 습진성 병변이라든가 피부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자가 검진이나 자기가 주기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치료법입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습니다. 유방암 치료는 크게 전신 치료와 국소 치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소 치료에는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요법이 있고요.
전신 치료에는 항암요법과 항호르몬요법이 대표적인 치료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소 치료 중에서 수술적인 치료는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되겠고요. 유방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유방 전 절제술을 하거나 유방 보존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해서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 또는 애과 림프절 곽청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전후에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암요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항호르몬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유방 보존술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와 약간 병기가 높은 유방 전 절제술 시행 경우에는 방사선요법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방암의 경과나 또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단계별로 치료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우리가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선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음주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운동, 폐경 후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죠?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고 술과 고지방식을 피하시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빼놓지 않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서울병원 최병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아주 스마트하고 차분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